저는 개인적으로 진학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정말 좀 굉장히 팍 붙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주TV 많이 사랑해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입시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는 입시 미타임 방송 이주TV입니다. 지금부터 6월의 고입 투두, 대입 투두가 아니죠. 고입 투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6월의 고입 일정들을 보면서 우리 중학생들에게 입시적인 꿀팁을 마구마구 방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6월은 설명회 달이에요. 그래서 각 고등학교마다 지금 설명회가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6월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 기말고사 몰입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기말고사 공부에 대해서 입시 컨설턴트로서의 보는 관점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028년도 대입 개편 시한이 지금 예고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월의 고입 설명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강석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영재학교는 이제 6월 초로 해서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고, 전국단위자사고, 광역단위자사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등 많은 학교들이 이제 입학설명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 되게 긴 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사실 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뭐 작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중심의 이제 입학설명회였다면 오프라인 설명회를 여는 계획하고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한 예약 방식도 그냥 신청한 사람 모두 다, 그냥 아니면 참석한 사람 모두 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예약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관심이 있는 고등학교가 있다면 그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지, 언제인지, 또는 예약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이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는 사실 특목자 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보통 많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입학 설명회에는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전년도에 뭐 입시 결과도 당연히 발표를 하겠지만 내가 모르고 있던 그 고등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아니면 그 고등학교 속의 이제 생활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고, 또한 고등학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면접이잖아요. 면접 대비 방법이라든지 면접 기출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직접 가서 그것을 동기부여를 하고 목표의식을 더 다지는 것, 그런 용도로만 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한 특목자 사고를 희망하지 않는 일반고 학생들이라도 시간이 나면 참석을 해서 내가 갈 고등학교가 아니지만 이런 고등학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구나. 그럼 내가 갈 고등학교들은 어떤 것들이 다를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설명회를 갔다 오면 그 고등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진대요. 그렇죠. 네, 잘 홀립니다, 우리 애들을. 막 홀려가지고 엄마 나 거기 가고 싶어. 네. 그럼 임마 공부해야지.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어떤 수준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3학년들이 보통 많이 참석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1학년, 2학년, 또 심지어 초등학교 한 5, 6학년 학생들도 있으면 참석을 좀 권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보통 한 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를 돌아보면서 이런 차이점들도 있고 이런 고등학교들도 있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동기부여하고 학업의 의지도 다지고, 그런 용도로서는 좀 저학년 때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설명회를 참여하는 학부모님께 지금 좋은 조언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특목 자사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언을 좀 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좀 꿈에 부풀어 있거나 좀 현실적인 걸 좀 모르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에게 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제 특목자 사고를 지원한 학생들은 물론 본인의 이제 진로가 확고해서 지원한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그와 다르게 그냥 그 고등학교들의 이제 대입 실적들, 화려한 대입 실적들을 보면서 이제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그 고등학교들이 발표하는 대입 실적은 중복 합격과 N수생이 포함된 합격 그 입시 실적이라는 걸 꼭 확인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본인들이 이제 그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고등학교를 가면 내가 대학교를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고등학교를 가서도 잘해야 이제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는 무조건 가면 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그 고등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나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부분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특목 자사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3과 중2 이하가 좀 구분되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있죠. 지금 중3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 마지막 세대이고, 그 다음에 중2 학생들부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의 시작,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시작, 그에 따라서 또 대입이 개편될 것인데, 그것이 이제 교육부에서는 상반기니까 다음 달 말 6월 말에 이제 발표할 것으로 예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부의 태도를 보면 작년에는 사실 작년 말까지는 무조건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2월 달로 넘어갔다가 2월이 또 상반기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유예를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실수요자인 중학생들, 특히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이번에 또 연기한다면 네. 네,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고입에 대해서 초등학교 어머니로서 좀 잘 모르시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요. 전기고와 후기고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짧게 우리가 전기고와 후기고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그 5월 달에 2주 영상에서도 영재학교 중심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전기고는 영재학교와 이제 과학고만 존재하고 있어요. 영재학교 입시가 8월 말에 끝나면 과학고 입시가 이제 9월 달에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단위자사고, 광역단위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모두가 이제 후기고고요. 이 전기고에 사실은 뭐 예고, 최고라든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 제외하고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영지학교를 지원했다가 불합격하게 되면 과학고를 지원하고, 과학고를 지원했다가 불합격하게 되면 뭐 전국단위자사고, 일반고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 자연계열 희망의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전기고를 준비시킬지 아니면 후기고를 준비시킬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가 좀 살짝 나왔었는데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그게 뭐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는 2025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전면 실시가 되고, 그에 따라서 고교학점제까지 같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고교학점제에 관한 캐치프레이즈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대학처럼 수강을 할 수가 있고, 또 본인의 진로에 맞게, 꿈에 맞게, 그에 따라서 또 학생들한테 맞는 개별 학습 또는 기초 부진한 학생들을 뭐 보완시키는 방법들 여러 가지 이제 또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2015 개정교육과정은 완전히 다른 판의 이제 대학 입시가 좀 짜져야 되는 게 전제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갑론을박은 굉장히 심하고 좀 줄기는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사실 교육부 내부의 채널에서도 여러 채널이 있는데 들어오면 각자 하는 얘기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저조차도 조심스레 예상은 되지만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확정은 좀 짓지 못하게 되는 저조차도 좀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기조가 이제 6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6월 말에 발표가 되고 내년 2월 말에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입시 또는 고입 판도가 좀 바뀔 것으로도 예상은 많이 돼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현 중2 이하부터 주목하고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았죠? 네,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네. 기말고사 준비에 있어서 지금 6월 한참 지금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기말고사 준비에 있어서 특목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과 그리고 일반고를 준비하는 학생으로 좀 구분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기말고사, 자, 특목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이다.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기말고사를 신경 쓰는 학생들은 보통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 국제고, 광역 단위 자사고를 준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일 텐데요. 반드시 보통은 이제 뭐 90점 A 등급이건 100점 A 등급이건 확인할 수 없이 이제 A 등급이면 되니까 이제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한 학교 보면 아시겠지만 A 등급이 과목 따라 다르겠지만 많게는 뭐 50%인 과목도 있고 뭐 적어야 한 27%인 과목도 있는데, A 등급이 목표로 하는 이제 원점수를 목표로 하는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입에는 A 등급인지 B 등급인지만 들어가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목표로 하는 것은 그 고등학교에 가서도 내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원점수를 높이고 좀 완벽하게 학업 역량을 높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고등학생이잖아요. 예비 고등학생이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학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중3 학생들의 1년 선배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 학령 인구가 굉장히 제일 많죠. 환검대지 때문에. 네. 그럼 이 학생들의 재수생은 되게 많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 쌓이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쌓이는 리스크도 있는데 이 다음 학년, 중2학년부터는 대입시가 바뀌죠. 그럼 네. 재수하는데도 굉장히 부담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좀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3 학생들은 예비 고등학생으로서의 이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정말 좀 열심히 해나가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은 정말 그 어느 해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특목자사고 중에서도 과고를 준비하는 학생과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 과목들을 그냥 열심히 해주면 되고요. 과학고는 수학과학의 내신만 보긴 하지만 다른 과목들의 충실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고교에 따라 다르지만 전 과목을 반영하는 고등학교도 있고 국영수가 3만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국영수의 사회과학 중에 잘난 것만 반영하는 고등학교도 있어요. 내가 무엇이 유리한지를 따지는 것보다도 중학교 학습만큼은 내가 좀 정말 완벽하게 하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보통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자체가 올해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단계는 이제 통과를 하게 될 거예요. 과학고도 그렇고 전국단위 자사고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면접이거든요. 근데 과학고는 9월달에 입시가 시작이 되는데 1단계 때도 면접을 하고 여기서 걸러서 2단계 때도 면접을 한다고요. 근데 1단계 때 면접은 보통 고등학교 과학고가 20개나 되니까 좀 형식은 다르지만 이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인 이제 자기소개서, 학생부, 추천서에 따른 이 서류 진위를 검증하는 면접이 많이 있고 여기서 걸러서 2단계 때 면접을 하게 되는데 이건 거의 수과학을 물어보는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학고라는 곳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과학적인 학업 역량들을 많이 높여야 될 것이고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은 이제 뭐 국영수가서나 전과목 내신은 잘 했을 것이고 면접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것도 고교별로 본인이 제출한 서류,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서만 면접을 보는 고등학교도 있고 재시문 면접 또는 공통 면접이라 그래서 지원한 학생들 모두에게 물어보는 어려운 면접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면접 역량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독서 또는 토론, 생각들 또는 시사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중에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대입은 자기소개서가 없잖아요. 올해부터 이제 폐지가 됐죠. 그런데 고입은 있나 봐요? 네, 고입은 여전히 좀 네. 있고요. 특목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장 좀 골머리를 썩는 게 이 자기소개서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가 대입 자기소개서보다는 글자 수가 굉장히 작거든요. 전국 단위 자사고만 하더라도 보통 1,500자 내외니까. 근데 쓸 게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막상 쓰려다 보면 무엇을 써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중3 학생들 또는 특목자사고를 준비하는 중1, 2학생들 포함해서 학생들이 수행평가 또는 우리가 과제 탐구, 탐구보고서라고 하는 거리들을 좀 학교 생활에서 좀 많이 해놓는 것이 자기소개서에 쓸 거리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단지 공부만 해서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만한 거리를 찾아서 학교 활동을,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하자. 네,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다음 달이죠? 7월 달에는 자기소개서에서 특집으로 좀 방송을 할 예정이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제가 즉흥해서 정했습니다. 고입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 네, 다음 달에 뭐 말씀드리면 되겠죠. 우리 한번 진하게 한번 녹화해가지고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기말고사 준비에 있어서 이제 중2, 중3 이 학년의 구분으로 봤을 때 좀 유념할 사항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3 학생들은 사실 중학생들의 기말 대비가 물론 학생들 본인들은 되게 좀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특목자사고를 준비한다는 학생들이 기말이 힘들다, 기말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접근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특목자사고를 진학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는 고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나는 일반고를 진학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고등학생으로서의 공부를 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내신 고입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고입 내신이 고등학교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많은 지역이 이제 평준화 지역이고 평준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그렇게 뭐 고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반짝 이제 그 우리가 속된 말로 그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벼락치기 공부가 진짜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백전백패거든요. 하나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좀 성실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1, 2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1학년은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이제 지필평가를 안 보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부 지역에서 이제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이라는 환경, 그 다음에 내가 점수가 실제적으로 내 학생부에 기록이 되고, 시험이라는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학업 역량을 높여야 될 것이고,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뭐 학업 역량이 달라질 것이고, 그 대신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들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2학년들부터는 이제 대입제도 개편이 기다리고 있지만, 고교학점제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이 원하는 학생들은 충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2학년 학생들도 뭐 설렁설렁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절대평가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고1은 상대평가거든요. 고교학점제가 되더라도. 그러면 고1 때 정말 좀 경쟁이 불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한 학업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이제 대입 개편안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중2 이하로는 고2부터는 등급제가 없어진다. 그래서 등수로 4%, 11% 이렇게 잘라내는 작업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평가, 성취평가제로 되기 때문에 고2의 내신 경쟁은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고1 내신 경쟁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고1 부분에 대해서 좀 심화를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2 이하는 고1의 타깃을 맞추고 지금 하는 학년의 현행 학습에서의 심화에 신경 쓰시고, 그리고 고1 선행 학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진짜 옛날보다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3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고2 때 내신 경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선택 과목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좀 선행을, 진도를 조금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학원과 잘 상의해가지고 그런 진도를 어느 정도로 내가 나가는 게 적절한지 그런 조언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말고사에 집중하는 것과 그리고 평상시에 해오던 학습을 흐름이 끊기지 않게 좀 유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2, 중3을 구분하자면 그런 팁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고1 때 경쟁이 이제 불붙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1 선행을 막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무작정 그냥 선행을 하는 것보다 이 공부라는 것, 학습이라는 것, 또는 과목의 위계라는 것은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또는 나선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하는 학습, 현재 학년의 학습들이 정말 충실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선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주TV의 6월의 고입토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말고사를 공부하느라고 여러분 힘드실 텐데요.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7월의 이주TV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